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소장님, 요즘 전세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 심지어 이제 역전세가 다가오고 있다. 네. 이런 글들도 많이 보여요. 그래서 네. 역전세를 준비하시는 분들, 네.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하시는 분들, 걱정하시는 분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와중에 이 임대인들이요, 네. 이 돈을 내어주고 싶어도 내어줄 돈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전세자금 퇴거 대출을 받고 싶어도 DSR에 묵혀 있어서 이걸 받을 수도 없다. 네. 그래서 이런 착한 임대인들은 좀 구제를 해줘야 되지 않냐. 네. 한시적이라도 이렇게 DSR을 좀 완화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니까요. 그래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이게 더 큰 사태로 벌어지니까 네. 이런 부분을 좀 완화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저도 이런 생각 좀 하게 됐거든요. 네. 조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 상황을. 저는 조금 생각이 조금 다른데 일단 착한 임대인이라는 이 프레임 자체가 저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죠? 왜 마음에 들지 않죠? 착한 임대인 붙을 수 있죠. 왜 착한 임대인이에요? 그걸 보세요. 이게 임대인이라는 게 네. 어찌됐든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중이에요. 네. 공급 부분을 좀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거죠. 네. 공공 임대보다 더 많은 민간 임대를 이 임대인들이 담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는 거고 임차를 원하시는 분들을 또 잘 맞춰서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전세가가 떨어져도 나는 네. 못 준다. 네. 주지 않을 테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 주고 싶은데 지금 이게 안 되고 있다. 네. 나는 정말 주고 싶은데 이게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대출을 좀 완화해 달라.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 그래도 착한 이런 게 붙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저는 그 착한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왜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임대인이에요. 네. 임대인이고 네. 사실 투기꾼이에요. 투기꾼 나왔습니다. 네. 투기꾼인데 어떻게 착한이라는 이 단어를 붙일 수 있는지. 자, 이제 임대인의 악질 임대인이 있고 네. 착한 임대인이 있잖아요. 네. 악질 임대인 뭐예요? 악질 임대인은 보증금을 상황이 된데도 불구하고 돌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나 이제 몰라라. 네. 약간 되는 거잖아요. 그에 반대. 네. 주고 싶다. 네. 근데 줄 돈이 없어서 네. 내 방법을 좀 강구하고 있다. 조금 붙여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잘못된 프레임이 있는 게 뭐냐면 이분법적 요소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질 임대인이 있으면 나머지는 착한 임대인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는 건데 거기에 그냥 전형적인 임대인이 있는 거예요. 그냥 임대인 아무거나 네. 붙이지 말고. 여기다 착한 임대인 프레임을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착한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임대인으로서 착하려면 뭔가 임차인한테 뭔가 해주는 게 있어야죠. 뭔가 임차인이 잘 되도록 아니면 뭔가 혜택을 주는 그런 행위를 했어야 되는데 잘 보세요. 지금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이 착한 임대인이 될 수 없는 게 이미 전세금을 풀로 올렸다는 얘기잖아요. 착한 임대인은 전세금을 올리지 않아요. 그래야 착한이라는 소리를 듣죠. 저는 실제로 착한 임대인한테 살았었습니다. 보증금을 올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월세를 살았었는데 그러니까 그 동네 아파트에서 제일 쌌어요. 그래서 제가 나갈 때 임차인 맞추는 게 한 번 딱 와서 그 손님이 그냥 임차인이 바로 계약을 했어요. 그 정도로 가격이 쌌어요. 그리고 새로운 임차인한테도 가격을 올리지 않았어요. 그 정도는 돼야 착한 임대인이라는 소리를 듣지. 기대치가 좀 기준치가 높은 거 아닙니까? 그냥 뭐 시세대로 아니면 막 풀로 올라가는 대로 막 올렸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착한 임대인입니까? 그거는 욕심에 찌든 임대인인 거예요. 욕심에 찌들었는데 지금 상황이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 벌어지니까 대응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2년 전 한참 임대료가 치솟았을 때 네. 한껏 끌어올렸던 임대인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착한이라는 임대인이라는 게 붙으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전세 공급을 담당한다 해서 그 사람이 착한이라는 이 굉장히 좋은 어감이 있는 이 단어를 붙일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전세 공급을 담당하지만 전세가를 계속 올려요. 그럼 이거는 악질 임대인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냥 투기꾼인 거예요. 자기 이익만 생기는. 그렇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착한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소장님 말씀하시기에는 진짜 임대료를 올리지 않은 사람들은 착한 임대인이라고 할 수 있다. 네. 근데 요즘에는 약간 그 객갱신을 써서 5%만 받는 네. 이런 임대인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어떤 범죄에 들어갈까요? 제가 볼 때 이 사람도 착한 임대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나 실거주하지 않겠다. 5%만 받았는데. 5% 올릴 거면 안 올리는 게 낫죠. 사실 큰 혜택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임대인 입장에서. 근데 굳이 죽으라고 5%를 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엄청난 이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임차인한테 5%를 올리는 거는 임차인은 굉장히 부담이거든요. 5%까지 올렸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올리고 싶은데 최대치를 올리는 규제라는 그 제도의 틀에 막혀서 그냥 못 올린 것뿐이지 자기 스스로 선택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대부분 그 기간 지나잖아요. 갱신이 지나면 지금 시세대로 올릴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착한 임대인이었다. 그러면은 개갱신할 때 5%도 안 올렸을 거예요. 그냥 그대로 살아. 그렇죠. 그 5% 더 받아서 뭐 합니까? 돈 써버리면 어차피 빚인데 그거 받으면 사실 임대인 입장에서 안 좋은 게 그걸 받잖아요. 그 돈은 작은 돈이기 때문에 어디 투자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써버릴 거예요. 그러면 이건 빚만 늘어나는 거예요. 사실 좋을 게 없는데 근데 굳이 그걸 올려받은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제한되어 있으니까 쓸 수 있는 카드가 5%밖에 없으니까 그걸 그렇죠. 그걸 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건. 착하다라고 임대료 안 올렸다라고 해서 착한 프레임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소장님 보시기에는 지금의 임대인 중에는 이런 착한이라는 단어가 붙을 임대인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있죠. 저는 제 임대인은 과거잖아요. 그거. 그 임대인은 지금도 그렇게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제외하고서는 없다. 가끔씩 있습니다. 착한 임대인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착하고 싶어서 착한 것도 있지만 상황이 그러해서 이제 착한 임대인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임차인한테 팁을 드린 게 이 착한 임대인을 찾아라. 근데 어떻게 찾냐? 이 사람의 성품을 그치. 겪어보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착한 임대인이 될 수밖에 없는 조건에 들어가 있는 사람. 맞아요. 그 기억나네요. 그래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성품이 어떤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보증금 안 올리고 거기에 맘 놓고 살 수 있도록 계약 계속 갱신해주고 이런 사람은 착한 임대인의 범주에 넣을 수 있죠. 소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이렇게 착한 임대인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애초 당시에 뭔가 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을 반환해줄 그 필요가 없는 사람들인 그렇죠. 거예요. 안 올렸으니까 지금 전세 대출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근데 지금의 약간 프레임은 그런 임대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DSR을 네. 좀 한시적으로 풀어줘야 된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물론 상황이 악화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그 전세 사기 피해자를 국가가 정말 제도적으로 도와주면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지금 이런 임대인들 때문에 그게 생긴 거거든요. 그럼 이 임대인들을 도와주면 이 임대인들은 국가를 믿고 더 악랄한 진짜 악질 임대인에 가까운 행위를 계속할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도 피해를 겪어봐야 이제 시장에서 이런 내가 예기치 못했던 전세가가 떨어지는 상황 그리고 내가 이렇게 전세가를 계속 올리기만 하면 나중에 나도 피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구나. 이거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이 피해를 입어야 오히려 시장에서 안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안정을 위해서 지금 막 이런 임대인들을 도와주기 시작하면 절대 앞으로 시장은 안정화될 수 없어요. 더 극단적으로 치달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구제를 하는 게 악화되는 게 임차인한테 갈까봐 지금 네. 그거는 지금 아닌가요? 자기 피해를 임차인한테 전가시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를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남을 도와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착한 임대인 프레임인 거예요. 이것도 피해자를 위해서 그럴 것 같으면 안 올렸어야죠. 왜 지금 와서 착한 행세를 하느냐고. 안 올렸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면 그리고 임차인을 위하는 사람이면 안 올렸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올려놓고 못 살겠으면 나가라. 그렇죠. 그거였죠. 나가고 나는 그냥 올릴 거야. 라고 했다가 지금 반대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무슨 임차인을 위하는 것처럼 정말 이게 더 악랄한 거예요. 근데 이게 여론이 무서운 게 소장님 네. 이렇게 여론이 모이면 정부는 이게 또 응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한테 지금 제가 알려주는 거죠. 착한 임대인 프레임에 갇히지 말라고. 근데 정부는 지금 생각보다 물론 이제 지금 임대인을 도와주겠다 이런 지금 행위가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생각보다 잘하고 있는데 만약에 정부가 이런 임대인을 도와주는 전세 자금 반환 대출을 지금 없는 거를 만들었다. 그럼 진짜 잘못하는 겁니다. 근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완화해준다. 그건 잘못하는 거죠. 논의를 할 수 네, 있다. 그건 이렇게. 잘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 전세 사기 피해자를 도와주는 게 더 나은 거죠, 차라리. 전세 사기 피해자는 도와주는 걸 최소화하려고 하면서 임대인을 도와준다. 그거는 진짜 사실 정부의 제대로 된 역할이 아닌 거죠.
근데 또 임대인은 또 이런 얘기를 하죠. 왜 임차인만 도와주고 임대인 안 도와주냐. 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니까 임차인은 거기에서 얻었던 이익이 없잖아요. 손해만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또 피해를 입은 거잖아요. 네. 자기가 이익을 엄청나게 얻고 나서 피해를 입었으면 사실 할 말이 없죠. 근데 저는 참 무서운 게 이 여론, 목소리 큰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게 네. 이런 사람들이 목소리를 크게 또 내면 또 어떻게 반응할지. 그러니까 잘못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큰 거는 또 막아야죠. 그래서 저도 욕먹지만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를 정부가 대놓고 구제해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거는 좀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도와줘야 될 일이 있고 도와주지 않아도 될 일이 있어요. 그거에 기준이 있는 거. 그거의 기준은 뭐냐면 정부가 잘못한 게 있을 때는 네. 정부가 도와줘야 돼요. 정부가 잘못한 게 없을 때는 도와주지 않아도 돼요. 그거는 시장의 힘으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만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세 사기에 있어서는 정부의 잘못이라고 보기에는 그동안의 일반적인 제도 자체로 갔기 때문에 정부가 너무 개입하기 어려운 그게 있는 겁니다. 잘못이 없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네. 그렇다고 정부의 잘못이 과하다, 정부의 잘못이다 라고 규정짓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큰 개입은 옳지 않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정부의 잘못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보이스피싱 당하는 거, 폰지 사기 당하는 거 다 정부의 잘못인 거예요. 그럼 다 피해 보상을 해줘야죠. 나라가 완전 개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기준을 확실히 잡고서는 확고하게 하는 게 행동을 하는 게 더 큰 피해를 막는 일 같아요. 진짜 소장님 말씀대로 뭔가 이런 거를 구제해주겠다.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어차피 정부가 구제해주니까 네. 괜찮네. 약간 이렇게 또 그렇죠. 정부가 계속 규제해주면 사람들은 그거에 적응해서 그거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악용하는 일부의 사람들 때문에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전세 사기 피해자는 다수지만 그 피해자를 만든 피의자는 아주 소수예요. 이 사람들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이런 사람들을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기사나 이런 프레임에 갇힌다고 하죠. 이 착한 임대인으로 딱 규정 짓고선 이걸 도와줘야 된다, 여론을 모으면 그런 거보다 모르는 사람들도 이렇게 흘러가기 마련인데 네. 소장님 얘기를 딱 핵심을 찌르면 2년 전 최고가를 찍었던 그 임대인은 과연 착한 임대인이었을까? 절대 착한 임대인이 될 수 없습니다. 착한 임대인 프레임을 씌우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딱 짚어보니까 딱 명확해지는 네. 것 같아요. 네. 오늘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